함께 사는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이슈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말 연시잖아요.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고 좀 편안한 밤이 되고 좀 더 건강하고 내년엔 더 밝은 미래가 되기를 기원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코로나를 벗어나서 환경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뽑자면 포스코라는 키워드를 하나 뽑았고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뽑았습니다. 최근에 포항 MBC가 방영한 그 쇳물을 쓰지 마라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아마 유튜브를 찾아보신다면은 시청자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직업병과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공업화된 국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근처만 봐도 알 수 있죠. 울산광역시 공단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여수시 화학 플랜트죠. 그리고 나서 안산시 아니면 수원시 아니면은 뭐 평택 아니면 부산 뭐 인천 뭐 전부 다 공단이죠. 네, 대구 옆에 있는 구미 굉장히 발달한 전자공업 공단입니다. 진짜 경국토가 공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가 공장이라 하면 떠오르는 건 결국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석탄, 굴뚝, 영국일 겁니다. 석탄, 먼지, 스모그와 환경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영국이 고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기 사망이 굉장히 많은데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낮다는 것 자체는 이게 무슨 의미냐? 국민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죽게 되는 문제라는 건데요. 이게 근데 영국만의 문제라고 하긴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이미지가 영국에 박혀 있어서 그렇지 유럽 최대의 공업국가였던 독일에 대해서도 잠깐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독일이 가장 강력한 환경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알려졌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원전이나 아니면 탈석탄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 이들의 나라와 똑같은 모습이긴 합니다. 이렇게 공업화된 국가로서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고 또 산업재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공장에서 뭔가 폭발하고 터지고 기계에 찌고 어디 충돌하고 박살나고 하는 것들만 생각나곤 하실 텐데요. 사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게 만의 문제는 아니죠. 산업재해라는 게 꼭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의 노동자 백혈병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이런 문제처럼 서서히 질병화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환경 문제라는 게 굉장히 우린 거시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량 몇 톤 이하로 줄여야 된다. 안 그러면은 지구의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니까 구조 자체가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할 텐데요. 사실은 거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미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기 사망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역시도 환경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도 굉장히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지만 당장 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포스코의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철강업계를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어줬던 브리더 밸브 환경부의 규제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 브리더 밸브라는 것 자체가 그 용광로 안에 있는 가스를 폭발하지 않고 이걸 배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걸 열게 되었는데 이게 여는 게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규제를 걸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브리더 밸브를 쓸 때 안전 규제를 작용해서 열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철을 뽑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철을 뽑는 과정은 산화된 철을 끓여서 산소를 날리고 철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철에다가 우리가 탄소를 집어넣으면 강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순물들은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용광로는 펄펄펄 끓고 있죠. 끓는 게 과연 뭘까요? 공기로 날아가는 거는 우리가 끓는다는 건 기체가 된다는 거죠. 공기로 날아가는 건 중금속들이 우리 공기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석탄이 쓰이곤 합니다.
석탄이 쓰이고 또 중금속들이 하늘로 날아간다면은 결국에는 환경 오염 자체가 필연이긴 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듯이 이게 자석으로 먼지들을 포항시 근처에 있는 거를 대봤더니 다 끌려 나오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죄다 중금속 아니면 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처럼 그 환경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공단에 가까이 살고 우리 국토 전체가 공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장 근처에 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데, 포스코처럼 공장 바로 옆보다 오히려 멀리가 더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날아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근처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장 노동자들이나 공장 노동자를 배후 시설에 일하는 사람분들은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면은 또 거기가 아무리 환경적으로 안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그쪽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계속된 피해자들을 만나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거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환경 문제라는 것은 자기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듯이 굉장히 많은 환경 질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토피와 같은 환경 질환들도 많고요. 또 그 포스코 사장 같은 경우에서 폐섬유종인가 그러한 그 종으로 죽었는데, 이게 성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공장 노동자들이 사장까지도 죽는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환경 오염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들도 많고 암 발생 환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슈가 되고, 이는 결국에는 우리 생명에 직결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동반합니다. 대항해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미지가 어떻게 됐냐. 서유럽에서 배를 타고 남부 유럽과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국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제국주의의 시대가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하는데요. 그 제국주의의 희생과 그리고 제국주의의 시작과 그리고 국가들의 발전에는 항해사들과 선원들과 그리고 노예들의 죽음이 뒤에 있습니다. 노예들은 과로와 그리고 선박 항해 중 비위생, 그리고 나서 불건전, 그리고 건강적 관리 이슈, 그리고 영양 문제로 인해서 죽어나갔고요. 그리고 과로로 인해서 죽어나갔습니다.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냐 하면은 그때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괴질이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괴혈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은 비타민 C만 먹으면 충분히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굉장히 많은 선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배가 한번 떴다 하면 선원 몇 명은 죽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병이었는데요. 그런 병들처럼 굉장히 많은 선원들이 죽어나갔고, 그로 인해서 포르투갈이 나중에 영국에 의해서 뒤처지는 일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피와 뼈로 만들어진 발전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정도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했다는 건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죽음이 뒤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뒤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그리고 나서 근로자들의 희생이 같이 있습니다. 산업화 뒤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재해와 그리고 환경오염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민해야 됩니다. 그 환경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정부 당국에서는 철저한 감시 감독과 공장에 대한 굉장히 세밀한 준법을 요구해야 되고요. 공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공장이 지키지 못한다면은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고,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장 실적 자체에도 안 좋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에서 맨날 사람이 죽어나는데 누가 거기서 공장에서 물건을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안전한 공장은 결국에는 공장의 실적과도 연계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역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단순히 금전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자체가 하나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환경 문제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봅시다. 우리 모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모든 산업이 죽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건 어떻게 사는 사회입니까? 나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협동하고 함께 협력을 하면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남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됩니다.
환경 문제라는 게 대표적인 그런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환경 문제라는 거는 배출하는 공단이 잘못됐어요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배출을 하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장한테 당당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강철제를 만들지 말고 친환경을 뽑은 강철제를 만들어내세요 라는 식으로 소비자들도 같이 그 요구에 부응해야 됩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환경오염 만드는 제품을 사게 된다면 결국엔 사회적 비용이 유발돼서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책임감 있는 소비도 함께 하는 게 소비자로서 결국엔 자신을 위하는 거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이슈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이었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코로나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듯이 함께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좀 더 나은 환경, 우리 후손에게 나아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내가 살아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